안녕하세요. 박은조입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 29일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27분입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루 종일 자고 오후 4, 5시에 일어나서 저녁 먹고 또 그냥 OTT나 보다가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삭제됐네요. 오늘 하루가. 가뜩이나 시간도 빨리 가는데 이러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제는 동영상을 남겼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요새 계속 만취 상태로 영상을 남기네요. 어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회사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이제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랑 몇 분이랑 술 한잔 하면서 욕 좀 하고 어젠 지금은 같은 팀은 아니지만 한때 같은 팀이었던 막내가 이제 구조조정으로 이제 짐 싸서 나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화도 좀 나고 그러니까 관리자라는 게 그냥 잘 돌아갈 때는 뭐 하는 거 없이 보일 때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돌아가고 있다면 그 조직이 그대로 잘 돌아가도록 계속 지켜보고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해주고, 오히려 잘 돌아갈 때는 가만히 있어주는 게 관리자의 역할인 것도 같아요. 하지만 어딘가가 문제가 생기거나 기대만큼 뭔가가 안 됐을 때는 빠르게 그 상황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싫은 소리 하기 싫고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다는 그냥 불편한 상황 싫고 좋은 역할만 하려고 관리자가 하면 그때부터 조직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도 물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친구는 신입사원이었으니까 경력직이랑도 또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악의인 거니까. 그렇다면 경력직들보다 더 많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정말로 어느 정도인 건지, 보통에서 얼마나 이런 건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딘지를 잘 알려주고, 본인의 실력이 지금 어느쯤인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에도 단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그걸 계속 깨어나가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2년 가까이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차라리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더 빨리 잡아주면 좋겠지만 좀 갑자기 스스로 깨어나가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서 만약 처음 들었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냥 지켜보는 것도 교육을 하면서죠. 물론 교육이 필요해요 항상. 뭐 교육을 하면서 지켜보고 여기서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그 시점 정도에서는 끊어줘야 그 친구도 다시 각성을 해서 좀 더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안 맞으면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얘랑 뭐가 안 맞으면 본인도 뭐 나가는 걸 선택하든, 어쨌든 스스로의 지금 상황을,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를 해버렸고, 당연히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온 채로 계속 흘러가고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을 때 그걸 잡아주는 게 팀장의 역할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를 했단 말이죠. 그게 결국 이 사단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친구는 커리어가 2년인데 2년 커리어에 기대하는 게 회사들마다 있을 텐데 그만큼의 실력이 되지 않은 채로 들으면 그 친구 인생에도 되게 마이너스인 거라서 불편한 거 싫어하고 사람 좋은 척 하려다가 결국 다른 사람 좋은 척만 하고 결국은 한 친구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으니, 그리고 구조조정을 당한다는 건 사실 누군가한테, 한 사람한테 뭐 고백해서 거절당해도 속상한데 회사에서 거부를 당한 그건 엄청 상처일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한 그 관리자에게 엄청 화가 났었죠 어제. 본인은 그게 본인이 잘못한지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얘도 역시 회사 욕은 회사 사람들이랑 하는 게 서로 다 부가적인 설명 필요 없이 이미 각자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 없이 그냥 막 씹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그게 가능하긴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다 보면 섣불리 회사 욕을 잘 하진 않게 되거든요. 진짜 친하거나 서로 생각이 같다고 믿지 않는 한은 잘 안 해서. 근데 이 회사 5년 넘게 다니면서, 그리고 뭐 사실 그동안의 회사 생활에서는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큰 불만도 없이, 물론 가끔 힘든 순간들이 있고 뭐 그것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좋은 분들이어서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은 얘기하면서 잘 지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 좀 짜증난 건 있지만 그냥 특별히 내가 상관없다 생각하면서 별로 저도 방관자였던 거죠. 그건 팀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제가 신경 쓸 일인가 하면서 저도 방관했던 것 같아요. 그 팀이었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도 책임이 일부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분들이랑도 뭐 회사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정말 불같이 회사 욕으로 불태웠네요. 회사 욕이라기보다는 그 관리자에 대한 욕이었죠. 다들 서로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생각하고 있는 건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역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2시 정도까지 술 마시고 막차 타듯이 피하고 집으로 와서 집 근처 바에서 또 바 클로즈 시간까지 술 한잔하고, 물론 그건 혼자 따로요.
그러면서 오늘은 거의 죽어 있었네요. 아직 분노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누구 잘잘못을 따진들 무엇하며 남의 잘못보다 그냥 일단 나한테 집중하자 막 이러면서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하고 살려고 하는데 요새 자꾸 이렇게 화가 나는 일들이 있네요. 결국 그 관리자가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가장 약한 그 친구가 받게 된 거죠. 물론 그 친구도 좀 더 노력했어야 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개개인이 가질 마음인 거고 관리자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직에 있어서는 적어도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무게를 전혀 몰랐던 거죠. 초반에는 보통 팀원들한테 나쁜 평을 받는 그런 스타일의 팀장님은 아니신데 왜냐면 그냥 두니까.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친구 같은 아빠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친구 같은 아빠가 좋은 거지 친구 역할만 하는 아빠가 친구 역할만 하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할 거면 아빠 역할만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베스트는 친구 같은 아빠인 건데 그 전에 그 팀장님은 동료 같은 팀장님 그때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다 경력이 한 10년 넘는 사람들로 팀이 이루어졌었고 그럼 보통 그 정도 짬들 되면 다들 자기가 자기 할 일들 알아서 잘해서 특별히 컨트롤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 문제점이 안 드러나거든요. 잘 위험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 같은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가 엄마, 아빠의 역할이 메인인 거고 거기 플러스 친구 같으면 좋은 거지 엄마, 아빠의 역할을 안 하고 친구의 역할만 하면 안 되듯이 근데 만약에 자식이 뭐 40이 넘어섰다 이제 더 이상 뭐 그들이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그때는 사실 친구의 역할만 해주셔도 이미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어린 아이일 때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로서의 육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돈도 벌어서 생계도 해야 되고 하듯이 처음에 경력 좀 많은 사람들로 모아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는 그게 그냥 동료 같은 팀장님인가 보다 수평적이시네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신입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또 똑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갈 길을 못 잡고 있어도 방향 잡아주지도 않았고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었을 때도 그걸 해결해 주지도 않았고 그냥 방치, 방관 그리고 그냥 뭐 회식할 때 재미난 얘기는 하고 다니는 동안에는 다들 뭐 꿀빤다 느낄 수 있는데 뭐 좋아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게 개인의 커리어에 도움되는 건 아니라서 진짜로 일을 하고 싶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저는 이미 뭐 팀도 옮겼고 좀 의외긴 했어요. 그런 관리자를 본 적이 없었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오는 경우도 드물고
왜냐면 회사에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관리자로 놓지 않으니까. 실무 능력도 뛰어나지 않은데 관리 능력도 없는 경우에 그런 자리를 맡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무니까요. 독하게 얘기하면 그냥 진짜 그분은 그때 어떤 팀보다 Y가 되면서 진짜 그냥 혼자 그쪽으로 팀으로 이동이 되고 다 나가면서 그냥 그렇게 팀장이 된 케이스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분이 의견을 물었을 때 상세욕도 하기 싫고 뭐 그런 거 해서 뭐 하나 싶고 그래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뭐 편하게 잘해주십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후회가 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저 사람은 관리자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 같다 라고까진 말을 못해도 그냥 아예 칭찬은 하지 말고 노코멘트를 했어야 됐는데 굳이 칭찬할 만한 점을 찾아서 그 부분만 얘기함으로써 거짓말까지는 아니었지만 안 좋은 모든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그 중에 좋은 이만큼을 찾아서 얘기해서 더 임원분들의 판단을 어렵게 만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든 것 같아서 임원분들도 알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그 팀장님이 팀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팀원들한테 중간중간 묻는 것 같았는데 다들 사회생활이라는 게 솔직히 직속 상사에 대한 비판적인 걸 그 위에 상사한테 말한다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다 변명이죠. 그냥 엮이지 않고 싶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 당시에 실제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냥 의례적인 질문처럼 들어서 뭐 어때 뭐 잘 지내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의례적인 대답을 했다고 그 당시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적어도 솔직하게 다 보고하지 못한다면 그냥 평가를 노코멘트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그냥 말을 했던 것들이 회사의 그 팀장님에 대한 판단은 좀 더 빨리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는 걸 방해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긴 시간을 지금 전 팀장님에 대한 욕을 하고 있네요. 제가 내년이면 이제 회사를 다닌 지 10년이 되거든요. 이 회사 말고 전체 커리어로 했을 때 그동안 만나셨던 팀장님들이 진짜 다 운이 좋게 정말 다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 근데 그런 관리자셔도 어쨌든 저를 불편하게 하진 않으셨으니 제 입장에서 굳이 나한테 나쁘게 대하는 거 없는데 내가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냥 좀 편하고 하니 분명히 관리자로서의 자질이나 이런 분들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지만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랑은 상관없는 일처럼 그냥 내 할 일 하고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되지 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리고 그런 케이스에 놓인 적이 없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었나 봐요. 보통 그 전에 만났던 팀장님들은 다 사람들도 좋은 분들이셨고, 물론 어떤 분들은 실무적으로는 되게 뛰어나신데 관리를 좀 덜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관리를 잘하는데 실무적 뭐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런데 아니다. 실무 능력이 떨어지신 팀장님은 뵌 적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처음 겪긴 했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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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변명이네요. 다이너스도 그 정도 사회생활 했으면 적어도 노코멘트는 써야 되는데 아니 칭찬을 하고 넘어갔으니 비겁했죠. 그냥 나 하나 편하게 지내겠다는 생각이었던 거겠죠. 귀찮게 휘말리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근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그냥 내 몸 편하니까 최대한 좋은 쪽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기꾼이 아닌 사상범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둘의 차이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가 아닌 걸 알고 하면 사기꾼인 거고, 진짜라고 그게 믿고 행동하면 사상범인 것처럼. 근데 저는 아닌 것도 알고 있었으면 사기꾼에 가깝나. 또 그 당시에는 그냥 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거 안 보려고 하고 더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건 남죠. 팀에서 나왔으니 회사에 팀 이동을 요청해서 팀을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또 팀에서 나왔으니까 또 더 이상 저랑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도 하고 하는데, 그러고 지내는데 팀에 있을 때라도 좀 일 똑바로 했어야 됐나 싶고 이래저래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정작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피해를 보는 건 일단 직원 혼자 감수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객관적인 직접 면에서 대상이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된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제가 그 후배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응원하고 싶고 좋아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업무를 평가했을 때는 그게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도 이상하진 않은데, 일단 그거보다 더 큰 책임은 그 팀장님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마 회사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팀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지금 그 팀도 전 나오고 나서 좀 있다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얼마 좀 있다가 아니라 좀 오래 시간 지났고 얼마 전에 그 팀도 반으로 쪼개졌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종의 팀장이라는 위치에서 모든 거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쥐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칼을 대기에는 그 뒤에 백업들이 아마 부담스러워서 아마 그런 식으로 조직을 분리해 나가면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아마 정리를 하려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 해도 뭐 그게 그렇게 회사가 그렇게 팀장님을 뭐 자르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어쨌든 리스크를 줄여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고. 진짜 이거 아무도 안 본다고 제가 막 진짜 속마음 막 다 까발렸네요.
이래도 되나? 근데 뭐 아무도 안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사실 보통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있으면 회사가 비정상으로 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하도 그 전에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개판이었던 것들을 봐서 그런지 오히려 구조조정이 있는데 이제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려고 회사가 지금 노력하고 있나? 이제라도 좀 깨닫고 노력하는 걸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느껴지긴 했어요. 냉정한 이야기지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든 손을 대야 되니까 물론 진짜로 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구조조정의 대상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더 큰 문제는 남겨두고 말단 지원만 자르는 걸로 비춰져서 좀 많이들 분노하고 그러시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지를 못하거나 꼬리 자르기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안정적인 유지도 필요하다 보니 아마 회사가 입을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그대로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관리자를 계속 회사도 이제 방치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에는 진짜 서로 다 방치한 거였으니까요. 팀장님이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전혀라고 해서 한 가지도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기대하는 기본 디폴트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들이 그거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전혀. 물론 그것들 외에 뭐 계속 이런저런 것들은 했겠지만 뭐 세상에 뭐 직원들 중에 뭐 일 못하는 직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실력이 0인 건 아니잖아요. 20, 30이라서 문제인 거지. 만약 60점이 꽈락 기준이면은 40, 50도 문제인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 관리자를 회사는 또 그대로 둔 거니까 근데 그렇게 그대로 두게 된 이유 중에 의견을 물었을 때 그래도 좋은 팀장님입니다 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회사가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게 만든 판단을 헷갈리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싶어서 조금 후회도 되고 마음도 안 좋고 하긴 한데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냥 여러 마음이 만감이 교차해요. 감정적으로는 그 친구한테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또 어린 친구기도 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때는 안타까운 면과 이런 일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과 그냥 정말 이성적 관점에서 회사를 바라봤을 때 이 회사에는 한 번은 정리가 필요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조조정을 끝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일종의 경고라고 느끼거든요. 시작인 거죠. 그냥 진짜로 인건비를 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말단 사원들을 자르는 것보다는 위치급을 치는 게 회사에 훨씬 이득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거는
단순 비용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이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그동안 쓰고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최선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그것까지는 동의는 어려운 것 같아요. 최악도 아닌 방법이긴 하는데, 이왕이면은 그걸 관리자들이 먼저 이렇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 기회를 3개월이든 다시 최선을 다해서 할 그런 상황들을 기회를 주고, 그게 개선의 여지가 없었을 때 해고를 하는 형태를 저는 그래도 기회를 한 번은 미리 알려줄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뭐 회사는 회사 입장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생각하기 전에 각 팀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긴 해서 성과 안 나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그래서 보통의 성과는 최소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관리자의 역할이니까 그걸 하지 않았던 잘못이니까. 그래서 뭐 최선의 방법으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선책 정도는 된 최악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의 최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너무나도 직원들이 바라볼 때조차도 이거 너무 꿀 빠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근데 그러면서 회사에 막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다면 그나마 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회사가 적자까지 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다들 방만하게 본인 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방만하게 팀을 관리하고 업무나 뭐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냥 남의 돈으로 월급 준다고, 자기 돈으로 월급 주면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좀 관리자는 적어도 그 정도의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돈으로 월급 준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지.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오너십은 갖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관리자와 임원이라면 오너십은 있었어야 됐는데, 너무 눈먼 돈 쓰듯이. 그러니 도저히 계속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면 문제인 상태에서는 개선을 하려면 변화가 필요한 거니까, 잘 되고 있을 때 변화는 잘 되고 있을 때 나쁜 쪽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는 나쁜 거지만, 안 되고 있을 때는 잘못되고 있다면 반드시 변화는 해야 되거든요. 그 결과가 더 좋든 나쁠지는 모르지만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마음이 더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는 안타깝고, 회사 입장에서 회사를 바라봤을 때는 해야 할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서, 또 한다면 단순히 그 친구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꼭 계속 더 회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였던 부분들을 다 바로 잡아 나가야겠죠. 말단 사원 하나가 자기의 몫을 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 미치는 피해와 팀장급이 자기의 몫을 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 미치는 피해는 크기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직책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무게를 더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쟤도 일 좀 안 했잖아, 나도 좀 안 했는데 뭐가 아닌 거죠. 올라간다는 건 그런 거니까. 권한도 많아지는 대신 져야 될 책임도 많은 거고. 오늘 남욕하면서 시간 다 보냈네요.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갑자기 길게 남기면서 마음 같아서는 더 욕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신 거거든요. 남의 잘못 욕해서 뭐하냐고, 너나 잘하려고 하시니. 근데도 안 되네요.
하여튼 오늘의 뒷담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물론 팀장님께 예전에 팀을 옮기면서 뒷담화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서 죽어 있다가 자기 전에 이렇게 전 팀장 뒷담화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네요. 모두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